최근 감염병 전염 고위험지역 공항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했습니다. 28일 유럽항공안전청은 지난 21일자 9차 명단에서 한국을 아예 삭제해 한국 소재 전 공항이 고위험 지역에서 제외됐습니다. 국내에서 환자가 발생한 지 100일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한국은 어느새 확진자 수가 35일로 내려오며 일일 확진자 수가 열흘째 10명 안팎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28일 오전 0시 기준 전날 신규 확진자는 14명으로 12명이 해외 유입이었고 2명만이 지역 발생 사례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럼에도 종식이라는 말을 꺼내지 않고 장기화에 따른 의료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미국 앤서니 파우치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미국에서 가을에 2차 유행이 발생할 것으로 거의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예상대로 올 하반기 2차 유행이 닥친다면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들은 종식이라는 말을 쓰는 대신 올해 가을이나 겨울에 다시 유행할 수 있다며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국내에서 확진자 수가 점차 사라져도 외국에서 대유행이 끝나지 않는다면 절대 안심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 세계를 강타한 전염병은 1918년부터 1920년까지 대유행했던 스페인 독감과 닮았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스페인 독감은 3번의 대유행이 있었는데 1918년 여름과 가을 그리고 이듬해 겨울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또다시 대유행이 올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또 한 번 놀라운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국민 항체 검사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전국민에게 검사를 실시해 증상이 없어 검사를 받지 않은 무증상 감염자를 찾아내어 얼마나 퍼졌는지를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 숨겨진 감염자를 찾아내 정확한 감염 지도를 그려두고 올가을 2차 대유행에 대비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에 검사한 항체는 병을 앓고 난 뒤에 생기는 면역의 증거이기에 항체 검사를 하면 과거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집단 면역 여부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척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우선 대구 경북 지역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의료계에서도 국내 확진자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무증상 감염자의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 항체 검사가 필요하다고 지지했습니다. 아직도 검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거나 진단키트 부족으로 못하는 나라들이 많지만 한국이 전 국민을 검사해서 데이터를 만든다는 놀라운 계획은 또다시 전세계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전세계가 주목했던 지난 한국의 총선의 결과는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3천만이 참가하는 뜨거운 선거 열기에도 지금까지 확진자는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한 국민은 2,912만 6,396명이며 투표율도 66.2%를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지난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잠복기 14일은 29일까지여서 단적으로 방역 결과를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현재까지 총선에 연관된 확진자 신고나 집단 발병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세계 감염병 대유행 시기에 실시한 한국의 총선은 놀라운 모델로 남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오스트리아 크루츠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와 한국이 어떻게 성공적으로 대응했는지 대통령의 설명을 듣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크루츠 총리는 한국이 어떻게 학교 개혁을 진행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오스트리아의 폐쇄한 식당과 상점을 열 때 어떤 전략을 써야 하는지도 물어보았습니다. 또한 한국은 감염병 대응 모범국가이기 때문에 오스트리아의 한국 간 항공편 직항 노선도 재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오스트리아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들은 한국의 방역이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냈다며 그동안 해온 조치들을 풀고 있습니다. 한국과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중국과 베트남은 최근 한국 기업인들을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했고 체코에서는 외국인을 전면 입국 제한하고 있지만 현대자동차 체코법인 기술 인력에 대해서만 입국을 허용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성공적인 방역 모델로 인정받고 경제적인 교류를 재개하여 복구에 힘쓰고 있으며 이제는 전국민 항체 검사를 통해 2차 유행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일본은 한국과는 너무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아직도 유증상자라 하더라도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사날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니시무라 경제재생 담당상이 지난 26일 트위터에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고 글을 올리자 일본 네티즌들은 검사 대상이 아닌데도 검사를 받았다며 정보 요인이어서 특혜 검사를 받은 것 같다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지금 일본은 얼마나 조건이 까다롭고 늦게 검사를 해주는지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바로 이뤄지는 검사도 특혜라며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NHK 방송에 따르면 도쿄 등지에서는 의심 증세가 나타나도 검사 받는데 나흘 이상 기다려야 하고 제때 병원 치료를 못 받아 숨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일본은 한국이 진단키트를 지원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한국 진단키트는 우선 성능평가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일본의 말에 한국 정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에 대한 진단키트 지원을 추진하지 않는다. 세계에서 경제 규모가 가장 큰 두 개의 국가를 G2라고 하죠. 2600조 원의 GDP를 기록하고 있는 미국과 GDP 1700조 원으로 그 뒤를 추격 중인 중국이 G2 국가입니다. 영국, 독일, 인도, 프랑스, 이탈리아, 브라질, 캐나다, 러시아가 3위부터 11위, 한국은 12위죠. 자, 그런데 이번 사태로 이 순위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짧게는 몇 주에서 길게는 몇 달 동안 전 세계 사람들이 밖에 나가지 못하고 집에만 있다가 백신이 개발되면 모든 것이 다시 이전처럼 돌아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9,042조 원의 자산을 굴리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산 운용사죠. 블랙록의 최고 경영자 레리 핑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44년 금융 커리어 경력상 이번과 같은 위기는 처음 있는 일이다. 경제가 이번 사태로 완전히 변할 것이다. 라며 우리가 이번 사태에서 빠져나오면 세계는 달라져 있을 것이다. 사람들의 심리도 바뀔 것이고 산업도 바뀌고 소비 패턴도 달라진다. 라고 말이죠. 쉬운 예로 이번 사태로 미국인들은 배달 문화와 온라인 쇼핑이라는 것에 더 익숙해질 것이고 대신 레스토랑 종업원이나 대형마트 백화점 직원들은 대규모 정리해고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직장을 잃은 이들이 4주 만에 2200만 명을 돌파하며 사상 초유의 위기를 맞이한 반면 아마존은 10만 명의 새로운 직원을 뽑은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7만 5천 명을 추가로 뽑았습니다. 넷플릭스도 대박났죠. 6년 전 20조 원에 불과했던 넷플릭스는 이번 사태로 전 세계 가입자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어느덧 기업 가치가 220조 원을 돌파하였습니다. 블랙록의 레리 핑크 CEO는 이렇게 이번 사태로 달라진 세계 소비 패턴이 다시 이전처럼 완전히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전 세계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가운데 미국이 한국에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행동들을 하며 어떻게든 한국과 협력 관계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4일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 전화를 해 한국은 이번 사태에 대한 대응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 라며 한국이 보내주기로 한 진단키트와 의약품들에 대해 미국 FDA가 승인 절차를 필요로 할 수 있다. 오늘 중에 승인될 수 있도록 즉각 조치를 취하겠다 전하면서 한국산 제품들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보냈던 것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 또 트럼프의 요청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는데요. 미국 대통령의 요청으로 한 달 내에 무려 2번이나 통화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죠. 트럼프는 문재인 대통령의 내 친구 문 대통령이 큰 승리를 거둔 것 이라며 이번에 치러진 총선 결과에 대해 큰 승리이고 대단한 승리라며 여러 차례 축하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현재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의 대응은 최상의 모범이다 라고 극찬하였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30분 동안 이어진 이번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의 전화통화에서 한국과 미국이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뿐만 아니라 경제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백신 개발 속도는 미국이 가장 빠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중국 감염병 분야 최고 권위자인 준난상은 2009년 신종플루 대유행 때도 백신 개발에 5개월이 걸렸다며 중국이 개발 중인 백신은 올해 9월 정도에 인체에 접종할 수 있을 것이라 말하면서 미국이 중국보다 앞서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백신을 개발 중인 미국의 기업들이 한국과 손을 잡았다는 놀라운 소식들이 전해졌습니다. 미국에서 현재 가장 유력한 백신 개발 회사들로는 빌 게이츠 재단이 백신 개발이 완료되기도 전에 대규모 생산 공장 건설을 위해 수조 원을 투자하기 시작한 7개의 유력 백신 개발 업체들인데요. 이 중에서도 이노비오가 독보적인 스피드와 인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조사 전문 기관이죠. 마켓워치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눈에 띄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21개의 백신 및 치료제 개발 업체들을 발표한 자료를 보시면 이 나머지 개발 회사들은 아직 개발한 백신을 인체에 투여하는 것은 꿈조차 꾸지 못하고 있는데 이노비오는 이미 임상시험을 시작했죠. 국제기구의 전염병 대비 혁신 연합으로부터 900만 달러의 연구 자금을 투자받은 데 이어서 빌 게이츠 재단에서 500만 달러를 추가로 지원받았습니다. 게다가 이노비오의 백신이 신속하게 개발 즉시 대규모 생산될 수 있도록 미국 국방부 차관 산하에 국방보건국이 계약금을 지불하는 이례적인 상황까지 만들어졌는데요. 이노비오의 핵심 기술이 바로 이번 사태의 문제의 유전 물질인 RNA를 억제하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번 사태의 비밀을 풀어냈다며 노벨상까지 거론되고 있는 한국기초과학연구원의 김빈내리 단장이 발견한 것이 바로 고해상도 유전자 지도로 문제의 세포 안에 생산된 RNA가 정확히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한 위치까지 찾아낼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빈내리 단장의 노벨상 수상에 매우 유력하다고 점쳐지고 있는 것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했을 때 이번 발견의 세계적 영향력은 표현이 불가능할 정도로 거대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지금까지 줄기세포와 암세포에서 RNA 기능에 대한 논문을 수차례 발표해 네이처, 셀, 사이언스 등 세계 3대 과학 저널에 10여 편의 논문을 실었고 논문 한 편당 인용수가 256.2회로 최근 10년 동안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 24명의 중간값인 127회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백신 임상시험에 돌입한 이노비오가 RNA를 억제하는 원리를 핵심 기술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한국연구원의 발견과 파격적인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대량 생산 시점을 상당히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노비오는 이미 한국의 질병관리본부와 협력을 통해 한국에서 임상시험을 준비하고 있고 한국의 진원생명과학과는 무려 13년간 가까운 파트너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져 주목받고 있습니다. 진원생명과학은 미국의 이노비오와 협력을 통해 지난 메르스 백신 개발과 지카 백신 개발 등에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에도 미국에 있는 자회사 VGXI를 통해서 이노비오가 상용화를 추진 중인 백신의 연구 개발에 참여하는 동시에 백신 생산을 담당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의 진단키트가 세계에서 가장 앞서고 있듯이 백신 개발도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면 좋겠다 라는 강한 열망을 갖고 말씀드린다 라고 발언한 문재인 대통령의 열망이 이미 상당 부분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